자,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이 막혀 있다면은 여러분들 집안의 운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 좋지 않을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집안에서 한번 바꿔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분명 좋은 쪽으로 삶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꾀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간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사가 쉬운 것은 절대 아니죠.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이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좋은 집으로 이사는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집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뚫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만 바꿔도 지금 그대로 사시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풍수지리의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간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면은 여러분들 집안에서 운을 어느 정도는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 텐데요. 끝까지 잘 보시고 오늘도 삶에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풍수용어로 양택이라고 하죠. 이 양택이라는 공간, 즉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공간이 우리 집안의 사회 영역, 즉 죽어있는 것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 집안에 시들어버리는 식물들도 많을 거고 또 올 한 해 동안 예쁘게 장식해뒀던 조화들도 있을 건데요. 자,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바꿔볼 때입니다. 위치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조금 낡았다 하면은 처분하셔가지고 집안에서 죽음의 기운들을 최대한 빼내십시오. 그러면은 그 빈 공간에 저절로 생기가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문 근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문 근처에 만약 짐을 쌓아 놓는다라든지 화분을 놓음으로 인해서 문 자체가 활짝 열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즉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 공간에 들어올 운이 완전히 다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문이 열려야 할 곳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 주변에 널어놓은 잡동사니들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침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침대를 고르신다면은 침대 헤드가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침대를 두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침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헤드가 있는 게 좋죠. 모든 풍수지리의 근본 이치상 내 뒤는 든든하게 받쳐줘야 되는 것이 가장 일반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그 침대 역시나 머리 위가 든든하게 무언가 올라와 있는 게 좋다라는 뜻이죠. 침대가 없던 예전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사극에서도 쉽게 보셨을 겁니다. 침대를 두진 않지만은 앉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 병풍을 놓아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머무는 공간, 그 방이라 할지라도 그 방 안에서도 그러한 자연의 원리를 적용하셨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헤드가 있는 침대를 꼭 고르시길 바라겠고요. 침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침대 밑에 있는 물건들도 역시나 치워주는 게 집안의 기운의 흐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잠을 자는 공간,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 어떤 걸림돌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집안의 날카로운 것들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사뒀던 장식물이 날카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예쁘다고 사뒀던 그 액자가 가만히 보니 충돌을 의미하는 내용은 아닌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다른 외부에 있는 아파트 동이나 다른 집과 충돌하고 있는 위치는 아닌지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날카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 안정을 취해야 되는 공간, 집안에서도 뭔가 깨끗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면은 날카로운 것들은 반드시 치워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울인데요. 사실 풍수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 이 거울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비로운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운을 쫓아버릴 수도 있고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줄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은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깔끔하고 먼지 없이 잘 관리하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거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창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집안에 있는 거울들, 창문들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째로 풍수소품인데요. 제가 얼마 전 세종에서 강의를 했었죠. 거기서 한 수강생 분께서 집안에 있는 그 수맥을 차단한다라는 물건을 가지고 저희에게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체가 어떤 풍수적인 의미, 수맥을 차단한다라는 그 의미를 떠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라. 이것 자체를 뭔가 마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십자가처럼, 절에 다니시는 분들의 불상처럼 뭔가 신성시 여기지는 말라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어떤 다른 물건들보다는 조금 더 기운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오히려 일반인들의 집에는 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워라, 절대 이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것 자체를 너무 막 신성시해가지고 매일매일 여기다가 기도를 한다라든지 매일매일 여기다가 정성을 들인다라든지 그러지는 마시라 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집안에 이것 절대 두시면 안 되죠. 바로 꽉 막힌 공기입니다. 실제 출장을 갔을 때도 그 집안에 가족들이 사이가 좋지 않다라든지 집안에 오한이 있는 집은 무조건 거기서 공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쾌쾌한 냄새, 탁한 공기, 현장에 갈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환기라는 글자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기운을 순환시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집안에 묵혀져 있는 공기를 빼내고 다시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빼내고 다시 새로운 공기를 들이고 그런 계속적인 반복 작용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환기인 거죠. 기운을 순환시킨다라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운을 살린다라는 가장 적극적이고 쉬운 행동이 바로 이 환기인 겁니다.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 환기가 참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딱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바로바로 환기를 해주시고, 뭔가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요리하셨다면은 식사 후에는 바로 이렇게 창문을 열어두셔가지고 한 번에 환기를 쫙 하시고 그 다음 다시 닫아두셔가지고 따뜻하게 지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많은 그런 배수구들 있을 겁니다. 특히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위층에서부터 쭉 배수구를 타고 그 물들이 내려오곤 하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냄새도 참 많이 날 겁니다. 만약 물을 쓰지 않는 공간이다라고 한다면은 근처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해서 그 공간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설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아버려가지고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그 원인 모를 그 정체불명의 물들이 집 안으로 튀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자주자주 닦아줘야 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 더 냄새가 많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깨끗하게 배수관 혹은 유수관을 잘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못이 박혀 있는 벽 혹은 꽃꽃핀이 꽂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걸 빼내고 나면은 뭔가 좀 흉하거나 눈에 계속 거슬린다 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없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뭔가 티가 나게끔 메꿔가지고 뭔가 덕지덕지 붙인 것 같으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하지만 거기에 다시 뭔가 새로운 걸 건다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깨끗하게 펴가지고 색깔이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뭔가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시면은 집안에 흉을 가리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는 제 두 번째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벽지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얼굴과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얼굴에 생채기가 나면 어떡하죠? 약을 바르고 그게 새살이 잘 메워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못을 박았다가 빼내고 구멍이 났으면은 거기를 깨끗하게 메워주셔야 되고 핥힌 게 있으면은 잘 닦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풍수의 개념, 집을 관리하는 개념으로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집에 애들이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벽지에 색칠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데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집안에 뛰어다니고 그리고 하는 것들,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한 집에 저희가 컨설팅을 갔을 때 아파트 딱 현관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확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깨끗한 집인데도 말이죠. 역시나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여러 가지 묵혀 있었던 것들이 눈에 언뜻 보기에는 없었지만은 뭐 그 안쪽이라든지 바로 옆에 창고라든지 그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나쁜 냄새 혹은 나쁜 기운으로서 뿜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현관과 관련돼서는 청결도 그렇지만은 운이 들어오는 통로인 거죠. 그 통로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막힘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신발의 개수든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운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깨끗하게 한다, 걸림이 없도록 한다라는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잡고 집에 맞게끔 공간을 잘 바꿔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혀있다라고 해서 또 다 막힌 게 아니죠. 만약 가구 밑에 바닥이라든지 소파 밑에 바닥이라든지 이 바닥, 아주 미세하게 있는 그 바닥 속에서 쌓여간 먼지들이 하는 일을 막는 그런 장애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깨끗하게 잘 닦아보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도 물건이지만은요, 궁극적으로 가족들과 같이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저희랑 만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를 토로를 하실 때 보게 되면은 물건도 물건이지만은 의뢰인분이라든지 가족분들과의 본질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물건도 막히면 안 되겠지만은 집 안에 있어서 그 관계가 막히게 되면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힘들고 해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정말 잘 되고 싶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딘가에 상담을 같이 받으러 가셔도 되고 클리닉에 가셔도 되고 그게 뭔가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처방을 받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기운이 막혔는데 집안에 이런 것들이 그런 물건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관계가 풀려나가겠습니까? 아니죠. 뭐 물론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관계 자체에서 막혔던 것들을 풀고자 노력하는 거, 그 점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막혀있다라고 하는 개념 한번 내 스스로에게도 한번 잘 적용을 해보십시오. 무언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데 작은 욕심 때문에 내 운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말이죠. 얼마 전에 경기도 쪽에 아파트를 정해드린 한 그 의뢰인분께서도 집을 저희가 찾아드리고 또 집에 입주하는 기간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딱 정해드린 그 집이 매물이 나왔는데 그 매물이 나온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께서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악성 임대인이라고 해야 되죠. 좋지 않은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 하자가 있고 한다면은 본질적으로 집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그 집주인이 수리를 하는 게 민법상으로도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 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집을 빨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주인은 뭐 너 없어도 어차피 올 사람 줄 섰다라는 마음 때문에 수리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시는데 실상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돈을 아끼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다 그렇게 막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임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들도 수익의 의미로서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고 할 수 있는 범위, 해줘야 되는 범위에서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얻게 된다. 그 돈은 나쁜 돈입니다. 그 돈은 탁한 돈이고요. 내 운을 탁하게 만드는 거고 계속해서 더 나쁘게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부자들의 얼굴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얼굴이 맑은 사람들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돈에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막힌 돈만 챙겨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탁해지는 거고 누가 봐도 정말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인상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집안에 막혀있는 물건을 얘기하다 보니 조금 옆으로 새긴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집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 공간 속 지금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의 공간입니다. 집이든 사업장이든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공간 안에 있는 이 죽어있는 곳을 항상 잘 살피셔야 되는데요.
이 죽어있는 공간이란 여러분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공간, 그래서 먼지가 쌓이고 음습한 기운이 쌓이고 공간 전체의 기운의 흐름을 막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풍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은 양택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는 항상 계속해서 밝은 기운, 순환하는 기운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기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집안의 그 공기를 순환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안의 운을 순환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어있는 공간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닿고 잘 관리하게 되면 저절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한번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고 청결하게 공간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결국 풍수는 청소네, 그냥 깔끔하게 살라는 거네 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청소, 청결함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깊은 이 풍수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청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청결과 관련된 거는 풍수지리에서 파생된 풍수 인테리어, 우리의 공간을 꾸미고 그 공간을 꾸미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대한 것, 생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옛 고전인 여시춘추 팔람을 보게 되면요, 기행대자, 기화 역대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요행수로서 행복을 크게 누리게 됐을 때 그 행복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도리어 더 큰 화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갑작스럽게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정말 1억 천금을 얻게 되는데 순식간에 그 많은 돈들을 탕진하고 오히려 그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운과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에 맞추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공간, 풍수를 통해서 명당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잘 경영해내지 못한다면 그 운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부족한 삶, 결핍된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머무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잘 비워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돈그릇, 현실적인 그 부자로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죽어있는 공간도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꿔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 속에서 돈이 들어오는 공간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자, 돈이 들어오는 공간, 이게 뭐지? 라고 의아하실 텐데요. 제가 평소 자주 강조드리는 것 중 하나, 바로 돈그릇, 집안에 금고를 두시라는 겁니다. 금고라고 해서 엄청 이렇게 큰 금고를 두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크든 작든 항상 여러분들이 이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그 돈들, 현금, 귀중한 것들 아니면 다른 문서들을 놓는 그 소중한 공간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적인 공간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고 보이지 않는 운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유약하고 단순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꾸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들을 바꿔내면은 그에 따라서 마음도 함께 변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뭔가 머리가 돌아가지 않거나 답답할 때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집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집안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그 공간 자체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출장 컨설팅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집안에 금고를 두고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아야 금고를 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돈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야 당연히 돈도 따라서 들어온다, 그런 생각으로서 여러분들의 공간에 돈그릇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머무는 공간 속에서 항상 잠을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하다라든지 이사를 하고 나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 종종 있으실 겁니다. 물론 관계에 따라서 그 일시적인 현상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고 이사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 큰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을 그 집안에서라도 옮겨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침대 방향이라도 바꿔보시고 이 침대 방향을 바꿔서라도 뭔가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머무는 공간, 방들 자체도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정확한 그 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집 내부를 진단을 받고 나에게 적합한 방 위치, 머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당장 어떤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그 머무는 곳을 바꿔보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존에 막혔던 운을 변화시켜 보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 집이라고 해도요, 그 집안에서도 또 좋은 곳, 나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몸을 통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편안한 그런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컨디션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일의 능률을 성취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분명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작은 부분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삶의 변화를 주고 싶다면은 정확한 이런 풍수의 입지, 풍수의 구조에 맞춰서 집을 바꿔 보십시오. 현대인들이 자주자주 이사를 하고 공간의 이동을 꾀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사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운명, 가족의 운명이 다 함께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좋지 않은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았던 여러 불상사들, 건강상의 문제, 사업의 문제, 금전 문제, 관계 문제 등이 벌어질 수 있지만은 또 반대로는 그런 거처를 잘 이동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일들, 돈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변하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만약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풍수에 대한 부분을 신뢰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삶에 대한 부분을 바꾸고자 한다면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과감히 이동하시는 그 실행을 해보시길 권합니다.